뉴욕 맨해튼 병원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의 심한 입덧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계 간호사가 작은 병 하나를 건넸어요. 그냥 차처럼 마시는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한 스푼을 마신 후 약으로도 나아지지 않던 입덧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의사는 직접 과일청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우려를 표했어요. 의사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쓸 수 있나며 제동을 걸었죠. 그런데 이 의사 결국 한국까지 가서 전통 발효법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대체 한국의 그냥이라는 말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15년째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42살인 에밀리 블레이크죠. 그날도 새벽 5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과학과 데이터만을 신뢰하며 살아온 제게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줄 몰랐죠. 임신 16주 차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교과서대로 비타민 B유과 독시라민을 처방했지만 환자의 절망적인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15년간 의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의학 교과서에 나온 모든 치료법을 동원해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환자들의 입덧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계 간호사 수진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5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였죠. 수진은 망설이더니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끈적한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유자청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덧이 심할 때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신다면서 그냥 차처럼 마시는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수진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르고 유자청을 한 스푼 넣는 순간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진료실에 향긋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감귤류의 상큼함과 달콤함,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함께 들어있는 향이었죠. 15년간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병원 공기에만 익숙했던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 향에 제 굳은 미간이 처음으로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조였던 나사가 살짝 풀어지는 것 같았죠. 한 모금 마셔보니 따뜻하고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깊이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발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이상한 건 그 한 모금을 마시고 나니 어깨의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5년간 스트레스와 피로에 찌든 몸이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는 것 같았죠.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그냥 마시는 차였지만 그 그냥 속에는 수세대에 걸친 정성과 지혜가 스며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향기 하나로 공간과 사람을 바꾸는 K정서를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그 따뜻한 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항상 그렇듯 앙상한 요구르트 몇 개와 샐러드만 있었죠. 15년간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학 교과서 대신 다른 걸 검색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한 스푼의 달콤함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수진이 준 유자청을 다시 마셔봤습니다. 따뜻한 물에 한 스푼을 넣고 천천히 저었죠. 향이 피어오르는 순간 병원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한 모금 마시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가 풀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놀라운 편안함을 체험한 저는 호기심에 노트북을 켜고 한국과일청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유자차, 유자청, 시트론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때 눈에 띈 영상 하나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억 뷰를 넘는 한국과일청 영상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식 과일청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미국, 유럽, 남미까지. 댓글에는 각국 언어로 감탄이 가득했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몰랐지? 의대에서 배운 건 약물치료, 수술, 첨단 의료기기였는데 이런 전통적인 발효 음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발효라는 개념 앞에서 과학자로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당분을 분해하면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화합물들이 만들어지죠. 저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퍼먼테이션과 다이제스티브 헬스를 검색해봤어요.
나온 결과들이 놀라웠습니다.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프로바이오틱스, 소화, 효소, 비타민 등이 실제로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수십 개나 있었거든요. 한국의 이런 전통들이 세계와 연결되는 건 우연이 아니라 그 안에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건강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매실, 생강, 레몬, 오렌지 등 다양한 재료로 청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이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실청은 소화불량에, 생강청은 메스꺼움에, 유자청은 감기와 입덧에, 마치 자연이 만든 약국 같았죠. 가장 놀라운 건 이런 지식이 논문이나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져 온 생활 속 지혜라는 점이었어요.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컵을 다시 들어 유자청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맛있는 차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특별한 무언가로 느껴졌어요. 한국의 전통이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무심한 방식 속에 숨겨진 세계적 논리와 건강 철학을 발견한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의학 교과서 밖의 세계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42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낀 건 언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혹시 제 환자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약물과 수술 말고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날부터 저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수진에게 부탁해서 다른 종류의 청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매실청, 수요일에는 생강청이 나타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환자들에게 권해보기 시작했죠. 임신 16주 차인 제시카에게 처음으로 유자청을 권했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반신반의하며 한 모금 마신 제시카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니 30분 후에는 처음으로 메스꺼움이 없어졌다고 감탄했거든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저희 병원 냉장고에는 유자청, 매실청, 생강청이 하나둘 빛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청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자발적인 체험담이었어요. 속이 훨씬 나아졌어요 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습니다. 매실청을 마신 사라는 소화가 정말 잘 된다고 했고 생강청을 마신 애나는 입덧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감탄했어요. 임신 18주 차인 마리아는 2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한 스푼으로 환자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성의 음식이 진짜 의학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치료는 단순히 약물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달 만에 저희 진료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들이 들어오면서 웃으며 어떤 청을 마실지 묻는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수지는 매일 다른 청을 준비해왔고 그럴 때마다 환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몇몇 동료들은 의아해했고 특히 닥터박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의 체험담은 계속 쏟아졌어요. 약보다 효과가 좋아요. 이제 냉장고에 없으면 불안해요라는 말들이 매일 들려왔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쌍둥이를 임신한 사만다였어요. 청을 마시기 시작한 후 이제야 임신이 축복이라는 걸 느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 스푼의 청이 환자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환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직접 청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주말 처음으로 마트에서 오렌지를 한 알음 샀어요. 15년간 병원과 집만 오가던 제가 이렇게 과일을 잔뜩 사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에서 수진이 알려준 대로 오렌지청 담그기에 도전했습니다. 오렌지를 깨끗이 씻고 얇게 썰고 유리병에 설탕과 함께 켜켜이 쌓았어요.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왠지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었죠. 3일 후 병에서 향긋한 향이 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오렌지에서 맑은 액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직접 만든 오렌지청을 병원에 가져갔을 때 첫 번째 환자인 제니퍼의 반응이 특별했어요. 더 특별한 느낌이 난다며 감탄했거든요.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점점 더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레몬청, 그 다음 주에는 자몽청까지. 병원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매일 동료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오늘은 무슨 청이야? 라며 냉장고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제시카가 제 허락을 받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에밀리의 한국식 오렌지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좋아요가 1000개를 넘었고 일주일 후에는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죠.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SNS에서 한국식 오렌지 의사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환자들의 반응도 더욱 뜨거워졌어요. 제가 직접 만든 청을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말들을 들었죠. 한국의 전통이 미국 직장 문화에 녹아드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전통의 현대화, K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는 길이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어떤 환자가 어떤 청을 원할까? 어떤 새로운 청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거든요. 어느 날 아침 닥터 조나단 박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당신은 의사야, 발효장인이 아니라고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의사가 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환자들에게 권하냐며 불쾌함을 드러냈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정말 옳은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임상시험도 없고 부작용 확인도 안 했으니까요. 정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거예요. 매실청을 마신 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이틀 후 아침,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맨해튼 병원,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제공 논란. 기사 내용은 심각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부들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치료 목적으로 제공하다가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다는 내용이었죠.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고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후에 병원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이 떨어졌어요. 언론에서 우리 병원을 무당병원이라고 하더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즉시 모든 과일청 제공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냉장고에서 모든 청을 치웠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도와줬죠. 다음 날부터 환자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진짜 치료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에서 시작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자책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환자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피해만 끼친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청이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복통으로 입원했던 환자의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과일청과는 전혀 상관없는 만성 위염이었습니다. 아마 몇 달 전부터 진행되었을 거라고 했어요. 청을 마신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던 거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들었어요. 이미 언론에서는 저를 문제의사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청 다시 주세요라는 요청이 연이어 들어왔어요. 임신부 10명이 모여서 임신부를 위한 한국과일청이라는 팻말을 들고 병원 앞에서 시위성 요청까지 했습니다. 환자들이 K청을 지켜낸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일은 병원 내부에서 벌어졌어요. 제가 청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동료들이 아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가장 회의적이었던 닥터 박도 은근슬쩍 제 사무실에 와서 매실청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맛은 좋네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말이죠. 가장 회의적인 이도 결국 정성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환자들의 요청은 계속 이어졌고 병원 게시판에는 한국과일청을 다시 가져다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죠. 한 환자는 편지까지 썼어요. 세 번째 임신인데 이번처럼 편했던 적이 없었다면서 선생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따뜻한 치료였다고 적었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청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진짜 치료의 일부였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환자들 반응이 심상치 않다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봤어요. 드디어 청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온 거죠. 하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 직접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병원장님이 놀라며 물으시더라고요. 한국까지 가겠다고? 네,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환자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42년을 살면서 한국에 와본 건 처음이었죠. 수진이 소개해준 김윤숙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종로에서 60년간 전통청을 만들어 오신 분이었어요. 종로 재래시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종 향신료와 재료들의 향이 뒤섞여 있고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가득했죠. 할머니의 작은 가게를 찾았을 때 벽 한쪽에 빼곡히 놓인 크고 작은 유리병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청을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익히려고 했죠.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는 계량컵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그냥 손으로 대충 재료를 넣으시는데
매번 완벽한 맛이 나왔거든요. 비율? 그런 거 없어.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야. 느낌이라니. 의학을 15년간 해온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알아. 이 정도면 딱 맞아. 라고 말씀하시며 오렌지를 만지시더니 이건 좀 더 달아야겠네 라고 하시는 게 정말 신기했죠. 셋째 날부터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너도 해봐. 오렌지청부터 시작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오렌지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면 안 돼. 청은 정성이 제일 중요해. 오렌지를 썰 때도 병에 담을 때도 할머니는 계속 조언해 주셨어요. 과일과 설탕의 비율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할머니는 과일을 보고 단맛을 예측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죠.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과일의 상태를 보고 설탕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레시피 그런 거 없어. 다 여기 있어라고 가슴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정성으로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비밀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뭔지를요. 정량화되지 않는 정성이 의사를 감동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서 청을 담가봤어요. 오렌지를 정성스럽게 씻고 하나하나 정성껏 썰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을 담그는 동안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래. 좋은 거야. 정성 없이 만든 청은 맛이 없어. 라는 할머니 말씀에 저는 이해했어요. 왜 환자들이 제 청을 좋아했는지, 왜 한국의 청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지를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세대의 지혜를 배운 거였죠. 마지막 날 할머니가 30년 된 매실청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환자들한테 줘. 내가 정성껏 만든 거야.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청 만드는 법이 아니었어요. 정성이라는 마음의 언어를 배운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서 이 따뜻한 정성을 환자들과 나누겠다고요. 진짜 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누고 싶어서 발효를 통한 치유 국제포럼을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관심을 가질까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참가 신청이 쏟아졌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호주에서까지 의료진들이 참가하겠다고 했어요. 영양학자, 발효 연구자, 자연치료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였죠. 포럼 당일 맨해튼 의료센터 대강당이 가득 찼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자였어요. 한국 전통 발효 의학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죠. 1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치료는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환자들의 변화, 한국에서 배운 전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진도 전통 치유에 대한 한국 간호사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할머니들이 약보다는 음식으로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세요라는 부분에서 큰 호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김윤숙 할머니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어요. 할머니는 종로시장에서 직접 청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청을 만들 때는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해야 해요. 그래야 좋은 청이 나와요라고 말씀하셨죠. 한국 대표로 수진 간호사와 청 할머니가 영상 출연한 이 장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정성이 곧 약이라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럼 중간에는 실습 시간도 마련했어요. 참가자들이 직접 청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죠. 독일에서 온 의사는 이렇게 간단한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라고 감탄했고 브라질 영양학자는 이건 혁명적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CNN에서 취재를 나온 거였어요.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죠.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의학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치유의 철학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CNN 보도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전통 보존 기술이 세계 웰빙을 선도하다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보존 기술이 전 세계 웰빙 리더가 되었다는 보도였죠. 포럼 마지막에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의료진이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개국 의료진이 서명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포럼이 끝난 후 각국 의료진들이 저에게 와서 한국으로 연수를 가고 싶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도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전통 음식이 세계적 힐링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드렸을 때 당연하지. 정성으로 만든 거니까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CNN 뉴스를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한국의 평범한 방식이 글로벌 웰빙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정성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치유의 시대 말이에요.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병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에밀리, CNN 보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군. 이제 정식으로 K청존을 만드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금지하던 분이 이제는 정식 도입을 제안하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주부터 저희 병원에 한국식 힐링존이 설치되었습니다. 예쁜 원목 선반에 각종 청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유자청, 매실청, 생강청은 기본이고 오렌지청, 레몬청, 체리청까지 병원에 K청존이 재설치된 순간이었습니다. 환자 개인별 맞춤청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입덧이 심한 환자에게는 생강청, 소화가 안 되는 환자에게는 매실청, 감기 기운이 있는 환자에게는 유자청을 권했죠. 마지막 한마디에 담긴 모든 국뽕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동료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닥터박도 이제는 오늘은 체리청인가요? 아니면 신상품이 나왔나요? 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거든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봤다며 자랑하는 분들이 많았죠. 환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제시카는 정말 기다렸어요. 이제야 완전한 치료를 받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고, 새로 온 환자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기가 한국과일청으로 유명한 병원이죠?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카고에서 온 의사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희 병원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6개월 후였어요. 마리아가 건강한 아기를 낳고 찾아온 거예요. 청 덕분에 행복한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라며 직접 만든 생강청을 선물로 가져왔죠. 제가 할머니한테 배워서 만들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임신부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성이 정성을 낳고 치유가 치유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병원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옆으로 와서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죠라고 대답했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환자 진료를 마치고 저는 청 코너에 가서 정리를 했어요. 각종 청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였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지혜가 뉴욕의 환자들에게 전해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정말 신이 만든 레시피야. 과일과 설탕, 그리고 시간과 정성. 이 단순한 조합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치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신비로웠어요. 수진이 옆에서 맞아요, 선생님. 한국의 그냥에는 정말 인류의 정성과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15년간 의사로 살면서 가장 큰 치유를 경험한 건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걸요. 차가운 데이터와 숫자로만 살던 제가 이제는 정성과 마음의 언어를 배웠어요. 핸드폰으로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청 덕분에 행복해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곧 답장이 왔어요. 당연한 거야. 정성으로 만든 거니까. 계속 좋은 일 해.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오늘은 어떤 청을 마실까요? 라고 웃으며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한국의 작은 전통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정성이라는 마법 같은 비밀이 있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죠. 한국의 그냥에는 인류의 정성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마지막 한마디에 담긴 모든 국뽕의 정점. 정말로 이 모든 건 신이 만든 레시피였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